밴드, 인디 뮤직이라는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들어라는 게 암묵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이제 음악을 아마 초만 만들어도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In the early evening where you're already high as a kite, it is too dry and making me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Oh yeah. I don't wanna think about anything for now. I will go home by myself anyway. M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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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ha. I want you, baby. But I'm so, 'cause I feel like getting chased. I gotta be in hurry. This race has been driving me crazy. I need a break. I don't wanna think about anything for now. I will go home by myself anyway. Hey, yeah. M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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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ha. I want you, baby. Oh, hey. I don't need your hand. What? Masha, don't need your hand. 나만 아는 보석 같은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음악에 대한 얇고 넓은 이야기를 나누는 아티스트 콜타임의 부밍 스튜디오스 김승원 PD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고독스의 조명 협찬을 통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소울 충만한 크고 소중한 5 남자들 프로몰트 휴먼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연예인을 만나는 게 제가 또 처음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콜타임의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는 밴드 From All to Man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프로몰트 휴먼이라는 팀 이름은 어떤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지으셨는지 좀 제일 먼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이름은 사실 이제 저희 리더 형 성환 형이 이제 짓게 되었고요. From All to Human, 모든 존재로부터 인간으로까지, 그러니까 내적인 의미로는 덜 진화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더 진화를 저희가 좀 갈망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좀 딥하긴 한데 네. 처음에 이제 이거 From All to Human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는 조이라는 재우라는 친구랑 같이 원래 밴드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From All to Human이 아닌 다른 어떤 미완성된 어떤 존재로 뭔가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성호도 그렇고 저기 우석이도 그렇고 뭐 다들 이렇게 저희끼리 음악을 어쨌든 다 같이 이렇게 맨날 모여서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그러니까 뮤지션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그런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원래는 앨범명이었습니다. From Earth to Human이라는 게 모든 이제 어떤 미지의 존재에서 인간으로까지 가는 과정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진화에 대한 걸 좀 초점을 둬서 원래는 앨범 제목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밴드 제목, 밴드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됐죠. 생각보다 뭔가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또 가볍지 않은 그쵸. 뭔가 또 뒷얘기가 있는. 가벼울 수가 없죠 저희가. 저희가 첫 번째 곡을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디지라는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디지라는 곡은 저희가 17년대 첫 데뷔 곡이고요. 첫 번째 EP 라이프라는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삶의 어려움에 관해서 좀 풀어낸 곡입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고 객기를 부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들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술 한 잔 하고 객기를 부리고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보이는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가사가 내용이 엄청 많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삶에 치여서 지쳐 있긴 한데 맞아요. 좀 혼자서 또 이걸 이겨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을 계속 어려운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 한 잔 마시고 객기 부리고 또 이겨내고 또 어려움과 휴식이 공존하는 그런 앨범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라이프라는 앨범에도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새 차 타고 다니면서 들으시는 진짜 엄청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노래를 듣는데 재생 목록에 그냥 다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시죠? 저는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프로몰 투 휴먼이 또 앨범 커버가 되게 독특하면서 뭐 아티스틱하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앨범 커버를 어떻게 좀 제작하시는지.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이 미지의 존재라는 이런 존재들이 음악을 한다. 근데 그게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류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친구가 제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해줬고 네. 제가 이 음악을 듣고 너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무작정 그려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뭘 그리지 하고 걔가 이제 낙서를 했는데 그 공책에 낙서한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대놓고 표현하면 약간 그로테스크했는데 뭐 잘린 손가락, 그러니까 낙서니까 뭐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괴물들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럼 내 어떤 아트워크, 내 음악은 이런 결로 다 풀고 싶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친구랑 작업을 계속 해왔고 음악과 어쨌든 좀 다르거든요. 그 괴물이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음악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풀고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그렇게 흐를래. 근데 지금도 고민은 해요 항상. 왜냐면 뭐 저희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겼는데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저희가 그렇게 무서운 음악이 아니지만 아트웍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뭔가 꺼려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인상이 첫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디지라는 싱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저희가 발매한 레거시라는 앨범까지 다 그 친구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만의 약간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앨범 커버 다 마음에 드신 거예요? 뭐 처음에 뭐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는데 요번 앨범의 아트웍을 정할 때는 약간의 의견이 좀 나뉘는 경우는 있었죠. 어떤? 후보가 2개가 있었어요. 아기를 들고 있는 지금 아트웍 하나와 네. 인스타 보시면 이제 올라가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인데 주소 하나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기, 인스타그램 여기 어딘가에 네, 띄워놓겠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첨부 좀 네. 되게 귀여운 느낌의 이제 아트웍인데 뭐가 좋을까 이제 하고 저희끼리 이제 의견이 나눴던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뭐 누가 한 명이 밀고 나가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투표를 한다든지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는 무조건 이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요? 네. 다수결이죠. 그럼 뭐 혹시 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다가 정해졌으니까. 정해졌으니까. 아, 예. 코로나19를 또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토픽이. 이게 이 19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한카드 루키 네. 프로젝트였죠. 네. KTNG 상상마당 네. 밴드 디스커버리의 탑2 하셨는데 우승일걸요? 아마? 그죠, 우승인데 아, 우승이에요? 두 팀을 뽑는 거여서 둘 다 네, 우승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탑2구나. 네, 맞아요. 코로나19가 바로 터졌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어떻게 좀 그거를 이겨내셨는지. 아
일단 19년도에 수상이 그 두 개뿐만 아니라 한콘진에서 진행했던 뭐 뮤즈온이라는 것도 있었고 경콘진에서 했던 뭐 인디스탕스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막 저희가 그때는 경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인정 욕구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증명해야 될 게 수상이나 이런 경연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좀 다졌을 때라 생각보다 이제 저희 이름도 알리게 됐고 그리고 그 연말에 이제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을 때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인가 무슨 코로나라는 무슨 역병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뭐 지금 돌고 있고 그게 뭐 한국에 오네 마네 뭐 이러고 있었어요. 맞아요. 3월 달이면 보통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고 막 뭔가를 막 시작해야 되는 페스티벌도 막 생기고 날도 있고 따뜻해지고 예. 페스티벌 준비도 하고 이제. 그래서 뭔가 연락이 많이 받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와 우리도 이제 이런 뭔가를 하나보다 갑자기 진짜 너무 순식간에 취소됐다라는 연락을 하루에 한두 통씩 꼭 받는 거예요. 근데 멤버들한테 그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되게 다들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죠.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밴드인데.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저도 좀 숨긴 것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뉴스에 나오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기억을 없애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19년도의 영광이나 19년도의 수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할 시간에 다른 앨범을 만들거나 다른 음악 활동을 하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네. 솔직히 말하면 되게 취했어요. 19년도에 뭐 상 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아무튼 확 이렇게 가라앉게 됐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저희 뭐 성환 형이 이거 뭐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완전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니까 저희도 그냥 새로운 거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다고 계속 이제 땅으로 꺼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뭐 앨범을 준비를 한다던가 뭐 곡을 좀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그때 또 집합이 4인 이상인가? 맞아요. 근데 여기 5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밥을 따로따로 먹었어요. 밥 따로따로 먹고 맞아. 그때 그랬어요. 테이블 따로따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디스코드 상관없잖아. 네, 맞아요. 디스코드라고 그때 막 줌 이런 것도 이제 맞아요. 유행을 막 그죠. 그때 했고, 막 네, 이제 나왔어요. 나온 거고. 그래서 회의를 또 그거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도 되게 근데 답답했었지만 이게 또 줌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만나서 하는 거에 반의 반도 못 하는 그죠 거죠. 그죠. 또 저 되게 신기했던 게 최근에 무신사 팝업 스토어를 그 하셨더라고요. 무신사가 아니라 펜필드라는 브랜드랑 네. 브랜드 팝업 공연을 했죠. 펜필드라는 브랜드랑 네. 콜라보를 해서 네네네네. 펜필드에서 그러면 그게 프로몰트 휴먼에 관련된 옷을 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펜필드라는 브랜드가 이제 밴드 네 팀이랑 이제 한 팀씩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고 그 이제 아이덴티티가 좀 강한 팀들하고 좀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러스트도 좀 화려하고 앨범 커버. 그쵸.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지향하는 어떤 뭐랄까 좋아하는 것들도 펜필드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아웃도어, 워크웨어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하고 팝업 스토어를 여셨는데 거기서 공연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연 그래서 좋았죠. 사실 성수동에서 그렇게 그렇죠. 밴드가 공연할 일이 많지 핫한 성수 않으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핫하죠. 저는 제가 밴드를 하진 않지만 다른 밴드들이 좀 되게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옷 브랜드랑 또 밴드랑 또 이게 콜라보를 해서 하는지 그래서 좀 자 아셨죠 이제 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답니다. 네, 참 쉽죠? 뭐 쉬운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몰트 휴먼이 또 따끈따끈하게 6월 22일 날 앨범 발매를 했어요. 네, 그럼요. 또 새 앨범에 수록된 곡을 또 라이브로 오늘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조이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 2부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연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네. 반짝이는 눈으로 내게 말을 건네 내게 비친 모습 감출 수 없어 내게 너는 나와 달리 많은 달들이
투 휴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 네, 이제 불믹 스튜디오스 사운드 엔지니어 강민구 실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6월 22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발매하신 앨범 타이틀곡 이제 들려주셨는데 곡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저는 조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탄생의 기쁨을 좀 담아내는 곡이에요. 사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래도록 남았으면 하는 음악들을 좀 그리고 얘기들을 좀 담고자 하는 그 앨범이거든요. 가사를 저랑 이제 성환이 형이 둘이 썼는데 그 가사의 일부분은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그 말들을 좀 직접 담아봤습니다. 조이가 탄생의 기쁨이라는 건 그러면 앨범 안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나요? 그렇죠. 사실 근데 뭐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직 뭐 막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니네가 뭔데 인생 얘기를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삶의 흐름을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나이가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겪는 딱 그 선상에 있는 것 같고 맞아. 앨범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순환의 구조를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타이틀 음악 저희가 들어봤고 사전 인터뷰 듣게 하면서 네. 한 70개 곡 정도를 썼다가 버리면서 완성하셨다고 네. 하셨었거든요. 네. 이번 앨범은 실제로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나요? 20년도에 코로나 그 단계가 조금 풀리고 저희끼리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양평 어디로 가가지고 무슨 곡을 쓸래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말해볼까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 기획하고 준비하고 녹음하고 막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는 4년 꼬박 걸렸죠. 그러면은 2020년에 기획을 하셨으면 어쨌든 앨범 제작의 과정이 곡이 쌓여가면서 이제 앨범이 기획된다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20년도 그 송캠프를 하실 때부터 우리 좀 이런 거를 다뤘으면 좋겠어. 거기서부터 이제 곡을 써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20년에도 곡은 썼어요. 실제로 20년에 쓴 곡을 앨범에 담았습니다. 앨범 작업 하시는 거에 있어서 꼭 이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몰튜먼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특별히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의 또 방식이란 방식인데 저희는 메타포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음악에 담아내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즉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메타포를 설정했는데 누구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이 5명 중에 그런 상황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메타포를 안 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멤버 전원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쓰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 곡을 이제 작업을 하는 요런 또 저희만의 그렇죠.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이 이야기를 제가 19년도에서도 뭐 했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음악 뭐 이렇게 작업하고 뭐 하면서 좀 거짓말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 뭔가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꼭 지키자라고 했었고 성우가 말한 대로 그 이런 일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야 우리도 뭐 좀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써보자, 막 되게 우리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거 뭐 그래 했는데 뭐 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상상하고 막 작업을 해보고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막 뭐 클럽 막 가가지고 막 놀아보고 막 이러질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못 쓰고 그래서 오리엔탈 7이라는 저희 첫 번째 낸 EP에 그런 곡이 있는데 그 곡 내용이 딱 그거예요. 그 중간에 앰비언스가 나오는데 약간 다 게임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5명이서 막 어디 막 멋있는 척하고 막 클럽 가고 막 이런 거 전혀 못하고 다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놀고 오늘 진짜 세게 놀자 이랬는데 뭐 짬뽕 먹고 술도 잘 안 먹어요 다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멋있는 척, 뭐 하는 척, 뭐 돈이 뭐 이렇게 있는 척 이런 걸 못해서 그냥 그거에 솔직하게 최대한 우리의 음악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성우 말한 거에 좀 덧붙이면 그런 진정성과 좀 솔직하게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다뤄보자라든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인디 음악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인디펜던트의 정의를 어쨌든 간에 딱 잡아야 되긴 하는데 뮤지션이 자기의 그러니까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인디펜던트, 인디밴드, 인디 뮤지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 많은 레이블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인디밴드, 인디 뮤직이라는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감정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 되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디펜던트라는 말 자체가 독립적인 그 어떠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인디 뮤지션, 인디 밴드 뭐 이런 인디가 붙는 사람들의 진짜 매력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을 한다가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에도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표현, 가감없이 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신 같은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프로멀투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너무 광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한국 음악 산업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음악을 아마 30초만 만들어도 되지 않는 이제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안타까우세요? 그 저는 안타깝다 생각해요. 저는 옛날부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그 음악에 담겨 있는 것들이 점점 짧아지는 게 괜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짧아지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보여줄 것들만 보여줘야 돼. 사람들은 안 들어라는 게 암묵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속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컨텐츠가 쏟아지고 너무 많은 음악이 쏟아지고 다양한 것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양도 양이지만 속도가 이제 점점 가속화가 돼서 뭔가를 꾸준하게 보고 이런 거에 이제 답답함도 느끼고 컨텐츠는 계속 쏟아지고 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컨텐츠가 짧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짧아지면 또 뭐가 또 문제냐면 어쨌든 그걸 만드는데 또 품이라는 게 들잖아요. 어떤 음악이 됐든 영상 컨텐츠가 됐든. 근데 그 품이 드는 시간을 줄이려면 제작비를 더 쓰던가 아니면 덜 써서 퀄리티를 좀 낮추고 덜 써서 이제 뭔가를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좋은 퀄리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질 수 있겠죠. 대신 그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하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기준도 예전에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송폼으로 예를 들면 브릿지라는 테마가 늘 있어야 되는 느낌이었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약간 암암리에 점점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는 아무튼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기는 어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을 거고 요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음악 산업을 계속 확장만 한다면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뭐 문학의 형태로 보자면은 뭐 긴 음악들을 수필이나 장편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뭐 짧은 음악을 뭐 시처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시도 되게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예술을 다른 형태로 바뀌고 또 유행하는 것 아닐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긴 음악들이나 수필들이 유행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지금의 시대는 그냥 좀 빠르고 짧은 음악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예술을 또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럼 혹시 이번 타이틀 챌린지는 안 하시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프로멀투먼 이렇게 또 오랫동안 사랑해주시는 팬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거고 처음 이제 이 팀을 알게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께 자유롭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 앨범 또 기다려주신 팬분들 또 이렇게 앨범 잘 발매됐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를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같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그렇게 뭐 띄엄띄엄 음악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멀투먼 레거시 정규 1집이 나온 지 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앞으로 할 얘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거시가 어떤 건지를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앨범 감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잘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앨범이고요. 레거시라는 앨범은. 저희 이번에 From All to One의 레거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거시라는 곡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가다 문득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한 번씩 추억을 하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마지막 곡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두 번째 EP 파라다이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이 들려드린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를 들려드릴 때도 되게 재밌고 행복했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행복하게 들어주셨던 기억이 너무 많은 곡입니다. 저희의 Slow It Down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rom All to One의 Slow It Down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만 아는 보석 같은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음악에 대한 넓고 얕은 이야기를 나누는 아티스트 콜타임. 오늘 왕 크니까 왕 귀엽다. 크고 소중한 From All to One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아티스트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약속 잊지 않았어. 그래도 가만히 누워있는 널 두고 How could I leave you behind, girl? In this darkness 우리 둘뿐인걸. 너와 나 빛나는 오늘 밤에 어렵다고만 생각했어. 네 마음을 가는 걸. Oh baby, oh yeah, sure. Give me your precious. 널 보고 있는 이 시간 영원히 멈췄으면 해. I really wanna you. Hey, I can be your pleasure. You are my treasure. Oh baby, ooh, you're my sweet lady. Shh, break it down. That threw us into the rhythm. Oh baby, yeah. You can slow it down, girl. Oh baby, yes you are. Oh, I will fit to you, baby, yeah. Let me bring it. This ice in my breath. 아직 난